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랑 같이 스터디 하시는 법무사님 인터뷰 받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셨는데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예 별 말씀을. 자기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29회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유소정 법무사라고 합니다. 법무사에 대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법무사라는 직업은요, 저희 그 법무사를 홍보하는 문구가 있는데, 출생에서 사망까지 생활 속 법률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아니, 그게 협회에 나와 있더라고요. 출생하면서 개명이라든지 출생 관련된 가족관계 업무랑 나이가 먹고 살아가면서 빚이 생겨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업을 시작해서 법인을 세워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이런 단계에서 법무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상업 등기라든지 뭐 법인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뭐 채무를 졌는데 회생 파산을 한다던가 빚이나 이런 거를 돈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한다던가, 이 형사 관련돼서는 뭐 고소장을 작성해서 대신 제출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정말 살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출생을 했다거나 결혼을 해서 집을 장만한다거나 뭐 그럴 때 또 부동산 등기도 있고, 정말 힘들 때 뭐 이혼해서 뭐 양육비 청구를 한다든지 재산 분할해서 부동산에 대한 그런 소유권 이전을 한다든지, 빚이 생겨서 파산을 한다든지 회생을 한다든지, 그냥 생활 속에 정말 필요한 법률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1차는 객관식, 2차는 서술형, 주관식으로 시험을 보게 되어 있고, 1차랑 2차 과목에 대한 소개 혹시 가능하실까요? 1차는 민법,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 상법, 헌법, 부동산등기법, 공타법, 민사집행법, 상업등기. 네. 2차에서는 1차에서 공통되는 거는 민법이랑 부동산등기법, 서술형이라는 게 좀 다르고요.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서류 작성, 부동산 등기 신청 서류 작성. 수험 기간은 혹시 얼마나 걸리셨나요? 평균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3년 6, 7개월? 4년 조금 안 되게 한 것 같아요. 요즘에 법무사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보통 몇 년 정도 바라보시고 진입하시는 게 좋을까요? 요새 젊은 분들이 많이 시험을 도전을 하고 있어서 점점 수험 기간이 좀 줄어드는 추세고, 뭐 너무 빠르게 합격하신 분들은 진짜 1, 2차 합쳐서 10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고, 평균적으로는 2년 2개월에서 3년 정도? 3년 정도 생각하시고 진입하시는 게 가장 평균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부동산을 그때 운영을 하고 있기도 했었고, 부동산을 운영하셨다는 말이 다른 일을 하셨던 건가요? 네, 네. 법무사 전에? 네, 음악 전공을 했어요. 공부를 중학교 2학년 이후로 사실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예고를 진학을 했고 작곡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신기하다. 되게 신기해들 하세요. 네. 그래서 20대 후반쯤에 부동산이 거의 최저점이던 시기였어요. 네, 네. 아실 거예요. 초이노믹스. 네, 네. 막 대출 장려해주고 집 사라 이러던 시기였는데, 어머님이 부동산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어떻게 딱 그 시기에 부동산을 지금 취득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고, 이런 돌아가는 거에 대한 생각들을 들으면서 부동산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중개사를 취득을 했고 바로 겁도 없이 개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부동산을 하다가 법무사 공부 그 다음에 시작하게 된 거라, 제가 중개사 시험을 3개월 준비를 해서 1, 2차를 다 붙었어요. 단기에 몰아서 확 쏟아붓는 게 좀 맞는 성격이에요. 근데 중개사는 그게 가능했어요. 법무사도 난이도랑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중개업을 하다 보면 법무사님들이 오시니까 나도 저런 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시작을 한 거라, 그 난이도를 모른 채 더 어려우니까 한 6개월 잡고 몰아서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민법을 교재를 받는 순간 알았죠. 이게 잘못됐다.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가서 분위기는 한번 봐보자. 근데 그 1차 시험에서 합격 커트보다 한 5점이 모자랐어요. 근데 그 정도면 되게 저는 잘 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년은 무조건 그래도 1차는 붙겠다 좀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1차를 3번 만에 붙게 됐고, 그 다음에 기득권으로 2차에서 바로 합격이 된 케이스였죠. 근데 이야기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기득권이 뭔가요? 기득권은 전년도에 1차를 합격해서 그해 동차를 떨어지고 유예죠. 유예를 기득권이라고 하는구나. 법무사만 쓰는 용어예요, 기득권이? 저희는 유예라 그래요.
그냥 유예. 오늘 법무사 1차 공부는 어떻게 하셨었나요? 일을 조금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인강 위주로 하다가 뭐 특강 때는 또 뭐 실강도 좀 나가고 1차 공부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 내가 정말 나태하고 나에 대한 그 연민이 너무 강해서 좀 힘들면 안 나가게 되고 이미 1차를 2년을 넘게 했는데 2차 생활까지 장수로 가버리면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포기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기득권 안에 붙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차 합격하고 난 이후는 하루도 안 빠지고 실강으로 매일 나갔죠. 일정 보니까 1차 끝나고 2차까지 기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맞아요. 2달? 딱 2달. 세무사가 3달 좀 안 되는데 훨씬 짧네요. 2차 공부는 어떻게 하셨었나요? 2차는 완전 실강으로 100% 했기 때문에 2개월 동차 보고 그 내년 1년을 학원을 계속 나간 거죠. 제 자신한테 약속한 게 합격할 때까지 학원을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겠다. 그건 지켰어요. 그래서 매일 나갔고 그 안에서 정보도 조금 더 얻을 수 있고 또 제가 다니던 학원이 그 해에 수험생이 되게 없었어요.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과외식으로 봐주셨어요. 1년을. 엄청 좋았겠다. 네. 아무래도 서술형 주관식이다 보니까 그걸 꼼꼼히 봐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 은인이시죠, 선생님들이. 예비순환부터 끝날 때까지 전순환을 1년 동안 함께한 친구가 딱 3명 있었어요. 셋이 다 합격을 했죠. 수험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여러 명이서 같이 공부를 하면 해피엔딩은 없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나못 없다. 근데 저희는 해피엔딩이었죠. 3명 다 법 전공자가 아니었고 첫 2차 기득권 때 붙은 거죠. 다 열심히 했죠. 법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학원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와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을까요? 탑3라고 하는 학원이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는. 근데 이 학원을 결정하는 거에서도 사실 고민이 많아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비용도 나가고 3, 4학원 중에서 본인의 니즈에 맞는 곳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학원인 박댕각 법무사 학원이 있는데 2차생들이 확실히 많아요. 실강으로 듣는 분들도 3, 4학원 중에 제일 많아요. 경쟁, 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위치를 좀 확인하고 싶고 좀 자극을 느끼면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맞을 것 같고 합격의 땡땡이라는 유명한 또 학원이 있는데 역에서 가까운 거를 저는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그 학원이 제일 가깝기도 하고 올해부터는 새로운 강사진 선생님들 강의를 내가 좀 비교해보면서 선택지를 많이 두고 좀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학원이 또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 제가 다녔던 학원이고 또 제가 올해부터 강의를 진행하게 될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네. 단기 계열사에 있는 그 학원은 1, 2차 통합해서 평생 프리패스를 팔고 있고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제일 가격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강사진이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좋은 것 같은 어느 학원이나 너무 좋은 과목의 1타 강사님들은 다 계세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다 평균 이상인 학원을 꼽자면 단기 학원이 제일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10월 14일부터 부동산 등기법 논술이랑 부동산 등기 신청 서류 작성 강의를 하게 됐고요. 2차에서 부동산 등기법을 맡게 되었습니다. 암기를 최소화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공부하면서. 그런 노하우를 조금 녹여서 수험생분들한테 방대한 부동산 등기법 양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험 생활 하시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었나요? 자기 객관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강인지 인강인지 뭐 이런 거 선택할 때도 그렇고 내가 암기력이 좋은 사람인가 내가 좀 나태한 사람인가 자기 객관화를 해서 수험 방향에 대한 전략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양해를 잘 구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너무 힘들게 다들 공부를 하시잖아요. 전업이든 병행이든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좀 서운하지 않게 잘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받는 거. 내가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는 집에서 좀 분위기를 좀 정숙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이라든지 내가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는 환경 공부에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 실강과 인강을 공부하는 장단점이 있을까요? 실강은 확실히 내가 궁금한 게 있을 때 바로 질문을 할 수 있고 완전히 습득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이고, 온라인 첨삭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점은 체력 소비가 좀 크죠. 그 학원 앞에 살지 않는 한, 학원 앞에 살게 되면 비용이 늘어날 것이고, 내가 학원에 나가지 않아도 그 시간을 아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성향의 사람이라고 하면 인강도 너무 좋고, 그래도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실강을 좀 추천을 드리는 실강 편이죠. 추천. 네. 1차랑 2차에 각각 네. 주실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1차를 오래 하게 된 이유가 객관식 문제집이랑 모의고사를 좀 등한시했었어요. 합격한 연도에는 객관식 문제집을 강의를 안 듣고 저 혼자 스스로 다 풀고 해설을 다 꼼꼼히 읽은 다음에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파트에 이제 해설 강의를 듣고 3, 네. 4의 모의고사 문제집을 다 구해서 풀어봤어요. 학원에서 하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것도 네. 너무 중요한데 제가 이 3, 4를 말씀드리는 건 제가 강의를 들은 선생님이 내신 문제를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그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문제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학원 거를 풀다 보면 같은 판례를 설명하고 있음에도 어투가 다르고 뭔가 해설하는 게 다르고 이러다 보면 나 되게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시험은 모르는 사람이 내는 그렇지. 문제잖아요. 낯선 지문을 보면서 풀었을 때의 점수가 내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른 학원의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1차 평균 점수가 65에서 68 요 사이가 나왔어요. 저희 학원 거를 보면 막 72, 막 네. 75 막 이렇게도 나오고 실제 시험에서 평균이 65가 나오더라고요. 어. 시험장에서 1차 팁이라고 하면 저희가 시험 문제가 엄청 길잖아요. 마킹을 할 때 막 밀렸어서 막 실수하시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아는 분한테 들어서 써먹었던 방법이었는데 만약에 여기 4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걸 풀고 넘어가기 전에 4문제 답이 1, 2, 3, 4였잖아요. 종이 끝에. 그 다음 페이지에 문제가 만약에 2개가 있어요. 답이 만약에 1, 1이었다라고 하면 1, 1 이렇게 쓰는데 5개에서 이렇게 끊는 표시를 해줘요. 풀면서 바로 여기 넘어갈 때 이렇게 써놓고 5개 단위로 끊어놓으면 저희 OMR 카드가 5개씩. 끊어져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마지막에 3분 딱 남겨놓고 여기만 이렇게 넘기면 되거든요. 밀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안 넘겨도 돼요. 큰 종이로. 맞아. 문제 푸는 시간에 좀 집중할 수 있게 실수하지 않고 마킹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도 좀 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꼭 이어플러그를 맞아. 미리 혹시 이걸 꼈을 때 너무 먹먹하거나 침 삼키는 소리가 더 오히려 예민해져서 그냥 외부 소음이 더 나은지 미리 연습을 해보시고 시험장에 정말 어디 가나 빌런이 있지. 있어요. 빌런이 있... 그래서 그런 연습도 좀 미리 해보시고 청심환 같은 경우도 네. 좀 미리 드셔보시고 2차는 저희는 이틀을 보거든요. 네. 일산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타지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서울이지만 좀 일산으로 왕복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숙소를 잡으세요. 근데 미리 잡지 않으면 너무 비싸요. 네. 이거 꿀팁이다. 네. 제가 동차 때 한 달 전에 잡았더니 1박에 한 2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와. 월세가 50만 원인 오피스텔인데 1박에 20만 원씩 냈어요. 6개월 전에 예약하니까 거의 같은 위치에 같은 컨디션 오피스텔이 1박에 8만 얼마 이렇더라고요. 시험장에서 봤던 인상적인 빌런 혹시 감독관님이 제일 감독관? 그분이 잘못한 건 아니고 시간 안내랑 유의사항 안내를 너무 길게 자주 하셨어요. 종료 30분 전부터 아. 얘기를 계속 쉬지 않고 30분 남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답안지 교체하시려면 유의하셔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한 10분 뒤에 20분 남았습니다. 자, 뭐 이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를 계속 하니까 글이 안 읽히더라고요, 문제가. 진짜 불합격 위기인가 하는 여기 막 여기까지 막 인생이 걸린 시험인데 맞아. 이거 떨어지면 내년에 1차부터 다시 해야 되는. 맞아. 합격하셨을 때는 기분이 어떠셨나요? 합격했을 때요? 네. 아, 너무 좋았죠. 이제 신랑이 퇴근하면서 좀 일찍 퇴근하면서 어떻게 같이 있어줄까? 그래서 오지 말라고. 집에 혼자 있고 싶다. 네. TV에다가 유튜브로 제가 이제 천주교니까 생전 안 듣는 그 성모성 그 나 심장 떨려. 기도하는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랑 있는 단톡방에 셋 다 됐다고. 와. 네. 확인하고 나서 신랑한테 전화를 했죠. 네. 이제 와도 돼 이러고 네. 저도 이제 잽싸게 뛰어내려가서 네. 그 산책로에서 만났는데 네. 마주 보자마자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뭐 울먹울먹거리면서 가니까 이제 신랑 떨어진 줄 알았나 봐요. 왜 어떻게 됐는데 괜찮아 또 하면 되지 괜찮아 이랬는데 합격했다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기뻤죠. 합격하시고 나서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가족분들이 제일 좋아하시고 네.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죠. 또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타이틀에 맞게 생활 속 법률 전문가다 보니 이제 주변에서 물어볼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고 네. 연수 받고 합격하신 분들 새로 알게 되면서 이제 좋은 분들도 너무 많이 만나게 되고 이렇게 또 세무사님이나 뭐 다른 전문직 분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게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 수험 생활 기간이 엄청 길진 않지만 3년 넘게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안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합격하고 나서는 또 좋은 분들 많이 만나는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니까 네. 그런 게 너무 좋죠. 네. 개업 법무사로서는 어떠세요?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네. 또 너무 힘들어요, 사실. 왜 힘들죠? 사실 저는 제일 힘든 건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비용에 대한 것들을 좀 저는 네. 너무 티가 아니어가지고 네. 의뢰인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네. 공감은 하지만 네. 금액은 별개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게 좀 돼야 될 텐데 사실 그게 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일하면서 현타도 좀 오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지난 3년 동안 공부할 때는 돈을 쓰면서 힘들었고 네. 지금은 그래도 벌면서 힘드니까 네. 그래도 많이 좋죠. 네. 그게 많이 좋은 일에 함께하고 어려운 일에 함께하다 보니까 보람이 확실히 좀 있어요. 더 어려울 때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거 같이 해결해드리고 하면 너무 감사해 하세요. 그래서 네. 보람도 많이 느끼고 네. 업무 영역이 원체 넓다 보니까 네. 다양한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것도 좀 있고요. 네. 법무사라는 직업을 추천하십니까? 저는 너무 추천드려요. 너무 추천드리고 내가 그런 수 쪽에 조금 약하고 문과 성향에 좀 맞고 네. 이런 판례나 이런 법학 쪽에 조금 더 맞을 것 같다, 흥미가 더 있다라고 하시면 유일하게 8대 전문직 중에 영어 시험을 안 보는 너무 괜찮은 직업이고 한자법전이나 이런 불편했던 부분들도 좀 해소가 돼서 네. 좀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네.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됐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법무사가 좋다. 네, 좋다. 근데 제가 봐도 너무 좋아 보여요. 네. 네.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법무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에게 뭐 한마디 하신다면? 모든 전문직 시험이 다 어렵지만 2차 합격자 수가 원체 적다 보니까 저희가 네. 지금 현재 130명 네. 뽑잖아요. 과목도 원체 또 많다 보니까 많이 선호를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요새는 또 젊으신 분들이 많이 도전을 하셔가지고 매년 응시자 수가 팍팍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처음 공부할 때만 해도 4천 몇백 명? 1차 네. 응시자 수? 근데 지금 이제 8천 명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시장이 커지는 것 같고. 그 중에 100몇 명. 네. 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네. 근데 이제 1차를 합격하면 이제 3배수로 뽑으니까 400명이 1차를 합격하잖아요. 아, 전력으로 이렇게 다 버텨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1년을 꾸준히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포기하지 마시고 네. 밀리지만 않고 꾸준히 내가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셔서 내년 합격자 모임에서 네. 뵐 수 있는 분들이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나오기를 네. 바라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재밌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감사드리죠.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법무사님께서 댓글 달아주실 거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별 말씀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Picture of you. You're standing by that window, playing your guitar. And if I close my eyes, I can almost hear your song.